나부터 널 봤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든 점을 느낄 수 있어. 더 해고 싶어. Hey 웃지만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널 데려가줄게.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You got this, put it on, put it on. 혹시 저희는 청참 이쁘시고 라디오 왔습니다의 MC 은하, 한나, 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참 이쁘시고 라디오 왔습니다의 MC 은하, 한나. 상아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오신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로 저희 청준 위원 중 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청준의 막내죠. 바로 김은지 위원님입니다. 은지 위원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평가분과장을 맡고 있는 옥천여자중학교 1학년 김은주입니다. 네, 저희 위원회의 귀여운 막내 은지 위원님과 오늘 라디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들 오시는 길은 어떠셨나요? 저는 라디오를 걸어서 왔습니다. 저는 일단 저번 주에 눈이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눈이 잘 안 녹아서 길이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오는 길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라디오 게스트로 참여하는 거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생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걸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리가 먼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생활에서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교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옥천에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주로 친구들과 놀 때 대전에서 주로 가서 놀고 하는데 그때 대전으로 가는 버스를 자주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읍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청산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청산 안쪽 시골에서 살아서 버스를 놓치면 학교까지 1시간 걸어가야 했어요. 네, 청산 시내에서도 살았는데 청주에서 하는 대학 박람회나 교육을 가고 싶어도 아침에 갈 수 있는 차가 없어서 포기한 적도 많았거든요. 저는 일요일마다 청산으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장애에서 청산에 가는 버스가 멈추는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어서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한나 위원님처럼 친구들이랑 대전으로 놀러 갈 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은하 위원님은 학교가 청주로 알고 있는데 기차나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저는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옥천에서 청주 가는 아침 버스가 7시 40분 차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버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청참이 활동하고 다음날 아침 수업이 있을 때는 미리 기숙사에 가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기차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충격을 먹었던 게 청주와 옥천이 같은 충북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만 무궁화호를 운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참이 활동을 하러 올 때도 시외버스가 청주에서 옥천 오는 시간이 막차가 3시 30분이 막차예요. 원래는 6시까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근로도 하고 있어서 일찍 끝나도 4시인데 차가 없을 때는 항상 대전을 거쳐서 옥천을 와야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역 스스로 고립시키는 느낌을 받았고 이래서 다들 떠나는구나를 새삼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시외버스보다는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되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마마무 콘서트를 다녀왔었는데 기차표를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보니까 옥천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표가 거의 다 매진도 돼 있고 별로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옥천으로 오는 거는 뭐 9시 뭐 그때쯤이면 다 끊기고 막 그래서 서울에서 옥천 오는 것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옥천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대전을 한번 거쳐서 가는 KTX를 타고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대전도 다 매진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와도 대전에서 옥천으로 오는 것도 막막했던 것 같아서 이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시외버스는 잘 이용하지 않지만 기차는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주로 대전에 놀러 갈 때 이용하는 편인데 기차를 타면 대전까지 빨리 도착해서 좋은 것 같아요. 기차 타면 아늑하고 빠르고 덜컹이는 게 별로 안 느껴져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은하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았는데 거기에 서울보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놀랐는데 다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전 일단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약간 들어보니까 뭔 뜻인 건지는 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또 인터뷰를 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지방에 사는 그 자체만으로 서울 주민보다 교통 부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가해자이자 대중교통이나 문화적 인프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피해자라는 이야기에 어떤 입장이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신선해서 이 이야기도 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분들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지역은 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같은 곳을 가더라도 지방과 도시의 차이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은 도시보다 같은 곳을 가더라도 더 오랜 시간을 걸리고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쓰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방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는 것만큼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지방에서 이동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옥천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나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라서 생각해보면 억울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에 사는 청소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만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많이 은지 위원님처럼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옥천군이 대중교통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택시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에서 솔직히 많이 억울해요. 저는 어떤 지역의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잘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나 부모님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지방의 청소년들이 선택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지방 청소년이 어쩔 수 없이 온실가스를 좀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옥천에서의 자동차 이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에 이제 수능 끝나고 친구들끼리 늘 이야기하던 게 차를 빨리 사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이제 차를 빨리 사서 어디든 나가서 놀고 싶다.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놀고 늦게 들어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물론 성인이 된다는 기대감에 이제 차를 갖고 싶은 거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옥천에서 이동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는 걸
은연중에 비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중교통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옥천 군민분들도 대중교통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청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편했던 점에 초점을 맞춰서 버스 시간 조정, 버스 전자 안내판 설치, 중형 저상 버스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이 제안서는 저와 김은아, 김웅필, 노승희, 고혜슬 위원님이 공동으로 작성한 제안서입니다. 특히 이번 제안서는 안내 청산에 거주하시는 위원분들과 같이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제안서가 특히 다른 제안서들보다 필요성이 가장 많이 나온 제안서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대중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왜 버스 시간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한나 위원님께서 버스 시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버스 시간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오후 6시에서 7시에 막차가 끊기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버스 시간의 제약으로 제대로 놀지 못하고 읍내에 있는 시설을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며 학원을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경우도 버스 시간 때문에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특히 청산으로 가는 버스는 등교 시간보다 과도하게 일찍 버스가 있어 청소년들이 수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필요성을 언급하셨네요. 네, 깔끔한 요약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저는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뭐 어디서 놀자라고 했을 때 저는 10분, 20분만 전에 출발을 하면 되는데 그 친구들은 1시간, 2시간 전에 출발을 해서 먼저 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맨날 왔을 때 저는 8시 한 20분쯤에 도착하는데 그 친구들은 맨날 7시 50분에 와 있고 또 일어나는 시간도 저희보다 30분 빠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좀 많이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이 읍내에 집중되어 있고 청산 이원을 제외한 문화의 집이 없는 지역은 청소년들이 아예 놀 곳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맞아요. 같이 제안서를 쓰신 홍필 위원님께서는 청산으로 학교를 다니시는데 아침에 버스가 너무 일찍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버스 배차 시간을 조정하면 좋을지도 함께 제안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상하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제안서의 핵심 내용은 아침 버스 시간과 막차 버스 시간을 조정하고 일일 평균 세대 이하로 버스를 운영하는 지역에 추가로 노선을 확대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침에 청산으로 향하는 버스 시간의 경우 10분 간격에 버스 배차 시간을 30분 간격으로 조정하고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게 버스 시간을 조정하는 것과 막차 버스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씩만 늘려서 급행으로 운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청산의 경우 현재 6시 40분이 막차인데 1시간 늘리게 되면 7시 40분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막차 시간이 충분히 늘어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제안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현실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1시간 늘려서 운영해보고 점차 시간을 확대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버스 시간이 조정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도 있을 텐데요. 버스 시간이 조정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먼저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더러 청소년들의 수면권 또한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면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더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버스 시간 조정은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인데 조정이 된다면 버스 배차 시간으로 발생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행복감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을 늘린다면 옥천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문화생활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편히 놀 수 있어 청소년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버스 시간이 조정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 저희 어떤 곡을 준비했죠? 이 곡은 은하 위원님께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히 이 곡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가만히 있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기 때문인데요.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이 꾸준히 목소리를 낸다면 이 외침이 하나로 모여 언젠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뜻이 그럼 AJR의 Burn the House Down을 듣고 오겠습니다. Used to be a fool, all about the bounce in my step. Watch it on the news, what you gonna do? I could hit refresh and forget. Used to keep it cool. Should I keep it light, stay out of the fight? No one's gonna listen to me. If I write a song, preaching what is wrong, will they let me sing on TV? Should I keep it light? Is that right? Way up we go. Been up and down that road. Way up, oh no.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Watch me standing in line. You're only serving lies. You got something to hide.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Yeah, used to let it go. Walk into the show, gawking at the tricks up your sleeve. Too good to be truthful. I'm in a room full of entertainers and thieves. Used to let it go. Oh no. Way up we go. Been up and down that road. Way up, oh no.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Watch me standing in line. You're only serving lies. You got something to hide.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Should I hang my head low? Should I bite my tongue? Or should I march with every stranger from Twitter to get shit done? Used to hang my head low, now I hear it loud. Every stranger from Twitter is gonna burn this down. Way up we go. Been up and down that road. Way up, oh no.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Watch me standing in line. You're only serving lies. You got something to hide.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We burn it down. We burn it down.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뭔가 전투력을 상승시켜주는 노래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저는 시험과 싸워야 할 때 이 노래를 찾아 듣는 편입니다. 그러면 힘이 나더라고요. 네, 뭔가 언니 되게 신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기분 그대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또 무엇을 제안하셨나요? 네, 바로 버스 전자 안내판 설치인데요. 버스 전자 안내판이요? 혹시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버스 전자 안내판은 BIT라고 부르기도 하며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버스가 오려면 몇 분 남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해당 정류장에는 어떤 버스가 운행되는지 등의 노선 정보도 알려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버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대전을 갈 때 버스를 놓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는데 대전으로 가는 버스의 경우는 몇십 분 조금 간격이 짧다 보니까 괜찮았지만 배차 간격이 긴 버스는 되게 힘들 것 같았어요. 혹시 버스 전자 안내판이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다들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을 나갈 때 버스 정류장에 이제 전자 안내판이 없는 곳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몰라가지고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러 갔는데 편의점에서 딱 나왔을 때 버스가 코앞에서 나간 적이 있어요. 옥천에는 전자 안내판에서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노인분들께서 헷갈리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 전자 안내판이 없는 곳이 많아서 정말 불편하네요. 버스 시간을 정확히 모르면 버스를 놓친 건가 불안하기도 하고 엄청 초조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청주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이제 휴대폰이 있어서 검색해서 몇 분 걸리는지 확인하고는 하는데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괜히 버스를 놓친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놓쳤을까봐 다른 버스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공감이 되네요. 이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하위원님과 청은희 위원분들이 버스 전자 안내판을 주제로 아동정책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상하위원님 혹시 이거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 자체가 같이 제안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를 등교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용할 때마다 BIT가 있어도 시간을 모르겠고 BIT가 없는 지역도 많아서 되게 힘들다. 그리고 정류장이 춥고 더운 지역이 많아서 되게 그 차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라고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건 일단은 옥천읍에는 BIT가 꽤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면 지역에 없는 지역에서 버스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10곳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BIT를 설치해 달라는 정책과 함께 그리고 냉온열 의자라고 여름에는 차갑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의자가 있어요. 그걸 같이 설치를 해달라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대상 받을만 하네요. 그럼 다시 정책 제안서로 넘어와서 버스 전자 안내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상을 받으신 상하위원님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면 지역에 있는 리의 경우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청소년뿐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버스 도착 시간을 추측하여 미리 나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버스를 놓친 건 아닌가 노심초사하며 늘 긴장한 상태로 놓치게 된다라고 필요성을 언급하셨어요. 네, 맞아요. 면과 면끼리, 읍과 면끼리 거리가 있는 옥천의 특성상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가 먼저 간 건 아닌지 괜히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괜히 근처에 있는 제가 좀
옥천의 청산 안에 작은 마을에 살 때는 그때는 완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근처에 있는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어른분들께도 여쭤보고 하고 만약 사고가 나서 안 오면 저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어떤 내용을 제안했는지 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옥천은 운영되는 버스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버스 전자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은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개발한 알뜰 BIT를 도입해서 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알뜰 BIT란 노선 4개 이하이며 보도폭 제약 등으로 승차대 등 정류소 편의시설물이 설치될 수 없는 버스장에 설치할 수 있는 버스 전자 안내판인데요. 현재 옥천에는 783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고 조사한 바로는 44개의 정류장에만 버스 전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따라서 각 면마다 버스 운행이 3번 이상 운영되는 버스 정류장에 우선적으로 알뜰 BIT를 설치하고 점차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셨네요. 버스 운행이 많지 않은 옥천에 적용하기에는 딱인 것 같은데요. 설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천천히 확대해 간다면 국민분들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 전자 안내판 설치로 버스가 언제 올까 하는 불안과 긴장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국민들이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라도 꼭 설치가 되어 국민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염원을 담아 소녀시대의 익스프레스 999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해 마음이 복잡해 더 큰 커피가 필요해 사실 이상하게 네가 자꾸 생각나 별거 아닌 놈인데 말야 왜 멍하게 있는 거야 설마 널 좋아하나 따라따따 날 모르겠어 자존심 강한 내가 변했다고 놀리지 말아요 마치 익스프레스처럼 달려가 이건 위험하잖아요 궁금해져 네가 내 앞에 이 사람이 지금의 이 느낌을 껴안은 채 달려가 볼게 no excuse 그 팽을 타고 이상해 마음이 복잡해 더 강한 커피가 필요해 비슷한 누군가를 보면 네가 생각나 별거 아닌 놈인데 말야 운명이라면 좀 우스워 설레임은 인정해 따라따따 날 모르겠어 자존심 강한 내가 변했다고 놀리지 말아요 마치 익스프레스처럼 달려가 이건 위험하잖아요 궁금해져
어떤가요? 저희의 염원이 잘 담긴 것 같나요? 네, 대중교통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저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준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루빨리 이 문제가 익스프레스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대중교통 제한 중 마지막 제한인 중형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혹시 저상버스를 이용해 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저상버스 관련해서 제안서를 작성했는데요. 저는 저상버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전을 나가면 저상버스가 많이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옥천에도 저상버스가 있으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옥천에서 버스가 되게 많이 다니는 건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저상버스는 옥천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는 자주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옥천에 없는 게 살짝 의문이긴 하네요. 저는 저상버스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옥천에서는 저상버스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옥천에서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문득 저 계단을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 다리가 다친 분들은 어떻게 올라올까 싶기도 하고 만약 올라온다고 해도 휠체어 등을 거치할 곳이 없어서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제안서를 들여다보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하여 필요성을 부각시키셨어요. 제3조는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를 종합해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해줘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듣다 보니 교통약자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센스 있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에 증지법에 명시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아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면 저희뿐 아니라 교통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음 편히 이동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이동할 수단 자체가 없는 것이면 때로는 좌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죠.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중형 저상 버스를 제안하셨는데요. 중형 저상 버스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혹시 중형 저상 버스를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아는 저상버스는 자체가 낮아서 방지턱이 많고 경사가 많은 옥천의 길에는 운행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상버스를 운행하려면 도로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생각한 방안이 중형 저상버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시골길 운행에 적합한 저상버스를 개발한 걸로 아는데 중형 저상버스는 방지턱이나 경사가 많은 곳을 운행해도 큰 무리가 없어 도로를 정비하는데 큰 예산을 쏟아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 정말 깊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중형 저상버스를 한두 대 정도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작성하셨는데 천천히 도입을 해서 효과성을 알아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점차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하신 거죠? 네, 정책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호, 중앙저상버스가 도입된다면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더불어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겠네요. 이동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인데 중앙저상버스가 빨리 도입되어 교통약자분들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하루빨리 그날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버스 시간 조정, 버스 전자 안내판 설치, 중형 저상버스 도입 등 총 3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군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도 같이 청소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상하위원님께서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군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중장기 추진 가능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버스 시간 조정 같은 경우 버스 시간 조정에 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으나 현재로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옥천버스 측과 협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의 경우 현재 4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알뜰 BIT를 739개 설치는 옥천군 예산관리상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은 옥천 지역은 시골 지역이라 도로가 저상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많고 이는 향후 도로 정비 등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당장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도로 정비를 병행하여 차량 만료 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군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옥천버스 측과 협의하고 저상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차량 만료 버스 교체 시 투입 가능한 노선에 저상버스 구입 및 투입을 하겠다고 하셨네요.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군에서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나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저희의 정책 제안서 리뷰는 여기서 끝났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분들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버스 민영화와 공영화인데요. 혹시 상하위원님께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민영화의 경우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영화의 경우에는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현재 옥천군은 민영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천군이 빨리 버스가 공영화로 바뀌어서 옥천군에서 버스를 타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어른분들도 편안하게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공영화로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영화의 경우 강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서 필요함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곳은 버스가 잘 안 다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공영화의 경우 군에서 직접 사람들의 요구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큰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 민영화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저희 청소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라면 더욱더 민영화보다는 공영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민영화에서 공영화로 바뀌면 단점도 많겠지만 장점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민영화와 공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인 것 같아요. 민영화의 경우 회사의 이윤 추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으니 제대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면 공영화의 경우 군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군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만약 공영화가 된다면 주민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예산 부분인 것 같아요.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필요한 곳에는 해줘야 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예산은 이제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 한쪽에 집중이 되면 오히려 제공이 되어야 할 행정 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버스 공영화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대중교통 문제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신경 쓰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해결책을 잘 마련해서 좀 더 좋은 대중교통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 근데 조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찾다 보면은 저는 기사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버스 정류장이 몇 개가 있고 BIT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되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옥천군청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이제 군청 안에 검색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다 버스 정류장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버스 정류장이 몇 개 있는지를 담은 파일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버스 정류장 개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쓰다 보면은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법 조문이잖아요. 혹시 법 조문에 관련해서 위원분들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찾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제안서를 쓰면서 이제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법을 검색했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단어, 예를 들어 저희는 교통약자에 관한 법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에다 교통약자라고 작성을 하면 그와 관련된 법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가 필요하시면 그쪽에다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 제안서 작성을 할 때 BIT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말 정보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상하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정보 덕분에 제안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 정보는 어디서 찾으셨나요? 일단 이것도 저희가 아동정책 창안 한마당에 나갈 때 저희가 준비하던 자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제가 직접 찾지는 않았지만 저희 같이 제안했던 친구 한 명이 군청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관련 부서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고 거기서 답변으로는 44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알려면 어디 특정 과에다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특정 과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일단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네, 관련되어 있는 과를 선택해서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의 대표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는 말이죠? 네, 저는 팀장님보다는 주무관님에게 주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아요. 팀장님보다는 주무관님이 설명을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주무관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아하. 네, 여러분들도 혹시 정보를 찾으실 일이 있다면 옥천군청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직원 검색을 하면 자세한 업무도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정보 검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목소리가 더 좋은 옥천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은지 위원님 라디오 처음 경험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게스트로 참여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기도 했는데 이번 라디오를 통해서 다음에도 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소감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참 이쁘시고 라디오 왔습니다의 상아, 한나, 은하, 은지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려워